화제의 인물과 함께하는 인물 초대석입니다. 자,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오늘은요, 조금은 특별한 가정의 엄마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엄마. 네. 누군지 궁금하시죠?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태권도? 아이! 아이! 자, 김정선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영상에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늦둥이 엄마시더라고요. 네. 오호.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는 누구인지 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탁 엄마 김정선입니다. 저희 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친정 엄마와 너무도 자상한 저희 남편과 그리고 독립해서 살고 있는 멋진 큰아들, 가정위탁으로 만난 저희 천사 같은 아이 다정이, 이렇게 5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오호, 위탁 가정.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으로 봤습니다만은 그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얼굴을 이제 뽀얗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뭐 소문으로 듣기에는, 이야기를 듣기로는 너무 이쁘고 아이들이 천사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위탁 가정. 사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실제로 위탁 부모를 뵙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네. 이 가정 위탁이라는 건 어떤 제도인가요? 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님들의 사망이나 수감, 입원, 그리고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더 이상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 교육을 이수한 예비 위탁 부모님들이 원가정이 회복할 때까지 일정 기간 아이를 양육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보살피고 있는 아이와는 언제 만나신 겁니까? 저희 다정이는 22년 어느 봄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퇴원을 해야 하는데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가정위탁 선생님에게 의뢰를 받았는데, 제가 이 나이에 아이를 키우려는 거 엄청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첫째 하준이가 엄마 우리가 키우자며 적극적으로 저에게 용기를 부어줘서 제가 저희 둘째 다정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정이. 네. 다정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우리 다정이는요, 애교도 많고 몸이 재빨라서 심부름을 엄청 잘합니다. 어허. 근데 언어가 느리다 보니 조금 예민하고 성격이 까칠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저희들 일주일에 2번씩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다 보니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정이는 한식파입니다.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호. 특히 그중에서도 제가 담근 물김치를 엄청 좋아합니다. 다정이가 몇 살이라고요? 지금 6살 됐습니다. 6살이 물김치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 다정이를 위해서 제가 물김치를 담습니다. 그리고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네, 무럭무럭 자라는 천사 같은 아이입니다. 이야, 그 물김치 좋아하는 꼬맹이. 네.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꼬맹이가 1명이 아니라 2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다른 한 아이는 누군가요? 저희 첫째 하준이는 24개월에 저희 집에 와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요. 8년간의 가정위탁에 마침표를 찍고 지금은 친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준이는 저에게 인생을 바꿔준 선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이야, 인생을 바꿔줬죠. 바꿔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울산시대에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럼 매주 인생 바꾸고 있는데 지금. 여러 고민과 준비 끝에 위탁 아들과 만난 그 순간에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하준이는 키즈파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키즈파크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는데 과연 내가 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선택을 잘한 건가? 제 걱정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저 아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 아이는 나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먼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내가 어떻게 키울까? 이 걱정도 있었지만 저 아이가 나를
엄마로 생각할까? 네. 야, 그게 바로 우리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네. 다정이 때도 생색이 그날 기억이 납니까? 다정이? 네. 다정이는 22년도 어느 봄날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아팠구나. 가정위탁센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무게가 18개월인데도 몸무게가 7kg 정도 나가더라고요. 100일을 갓 지난 아이처럼 너무 작았는데 집으로 데려가려고 아이를 안았는데 갑자기 제 팔이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새로 사온 추리닝 한 벌을 입고 왔는데 옷이 얼마나 큰지 둥둥 걷어서 소매를 접었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냥 귀엽기만 한데 둘 중에 누가 더 개구장인가요? 아이들 둘이가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아, 첫째 하준이는 너무 어른스럽고 반듯해서 어허. 오히려 제가 예쁜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할 정도로 아이를 눈치를 보면서 제가 키웠고요. 저희 둘째 다정이는 어찌 별난지요. 별나요? 네, 집에 있는 물건은 뭐 보이는 대로 집어 던져서 저희들 집에 가전제품은 성한 게 없고요. 오호. 변기통에는 물건을 집어 넣어서 살도록 사람을 불러서 고쳐대야 됐어요. 아. 그리고 어느 날은 밥상을 이렇게 엎어버린 거예요. 밥상을 그 조그마한 아이가. 어. 그때 우리 첫째 하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1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엎어보지 못한 밥상이었어. 오래 살았다. 쟤는 혼이 나야 돼. 형으로서? 네, 형이 반듯한 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다정이는 엄마 나 좀 바라봐줘. 말이 느리니까. 엄마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줘. 아마 그거였던 건데 제가 부족해서 잘 못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짠해지네. 네, 그렇죠. 아, 엄마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형한테만 그러지 말고. 그런 거를 엄마가 부족해서 몰랐던 거죠. 몰랐었다. 네. 야, 이게 참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참 두 아이가 많이 다르네요. 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 언제일까요? 기쁜 일, 뭐 사고 친 일, 뭐 속상했을 일. 저희 아들이 네. 고등학교 때 저에게 한번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허. 엄마, 17년 동안 살면서 나에게 밥 몇 번 해줬어? 그때 뒤통수를 한 대 세 개 쾅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오. 저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면 좋은 부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삶에 치우쳐 사느라 허기진 우리 아들의 마음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탁을 하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부모 교육을 받고 아이들의 간식을 챙기면서 아, 내가 우리 큰아들에게 한 번도 이걸 해보지 못했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저렇게 키웠어? 아, 우리 엄마 너무 애썼네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 아, 내가 위탁하길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한 아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또다시 부모가 되어보고 또 성인이 된 아들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라니 가정의 환경들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위탁으로 가장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게 아마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오늘 뭐 제가 저를 한번 돌아보게 생각하네요. 감사합니다. 가정 위탁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이걸 실천으로 옮긴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위탁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을 거예요. 계기. 제가 우리 큰아들이 군입대를 하고 난 뒤에 텅 빈 거실에서 TV를 보는데요. 인간극장에서 50대 부부께서 딸 둘을 다 키우시고 형제 둘이를 위탁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나도 저 일을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TV 자막에 내 아이처럼 지켜줄 위탁 부모님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이렇게 스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찾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가정위탁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센터 선생님께서 너무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응대해 주시니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위탁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야, KBS 인간극장. 네. 거기서 보신 네. 거예요? 인간극장 보고. 네.
이야, 그거 끝나고 바로 아침마당 또 하죠. 네. 지금 우리 이용식의 울산시대 이 화면에 지금 자막을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고 어머니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네. 나타나시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탁부모가 된 이후 가족의 일상이나 분위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었으는 퇴근해서? 네, 퇴근해서 현관문을 여는 그 짧은 몇 초간의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현관에서 배꼽 인사를 하거든요. 서로 아빠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밀고 당기는 모습에서 아빠가 하루의 피곤이 고스란히 녹아 내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정이와 할머니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 저녁을 준비하면서 이게 행복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활력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 참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마음이 참 깊어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하준이와 다정이도 감동을 준 그 순간 있죠? 있죠. 많죠? 많죠. 어떤 것들이? 저희 둘째 하준이는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물에다가 설탕을 타서 저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쟁반에 올려서 이야. 저희한테 가져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탕물하고 딸기 우유하고 네, 하나면 되는데 그걸 두 개를 주방은 엉망이죠. 허쳐서. 이걸 차리느라 상 차리느라고 그렇죠. 주방이 엉망해. 네. 그러면서 그 짧은 말로 얘기합니다. 엄마, 이거 먹고 얼른 놔둬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가 언제 이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내가 아프다고 나를 걱정해주는 아이로 자랐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고요. 저희 첫째 하준이가 친가정으로 돌아가면서 형아에게 부탁을 했더라고요. 다정이와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자주 집에 와서 엄마를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큰아들이 그 하준이의 부탁을 대로 집에 와서 제 안부를 물어주고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으면서 괜찮냐고 물어줍니다. 그때 8년간의 시간이 그저 지나간 세월은 아니구나. 켜켜이 우리의 사랑이 녹아 있었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김정선 어머니와 하준이, 다정이를 이어준 울산 가족 위탁센터 관계자분도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아이고,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 전현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나 그 누구나 위탁 부모가 되지는 못할 때고 갖춰야 할 그 기준 같은 게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의 이제 사랑스럽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여야 되고요. 또 이제 가족 구성원분들의 모두 동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이제 위탁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보듬어 줄 수 있는 화목한 가정 분위기고, 그렇지. 또한 이제 아이를 양육해 보시고 또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시기 적합한 좀 가정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들,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또 매월 기본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오셔서 가정위탁 제도가 어떤 것이고 어떠한 이제 부모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아이를 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특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또 저희가 가정 방문도 갑니다. 그래서 안내드리는 서류와 가정 방문을 다녀와서 저희가 최종 심사를 통해서 위탁 가정으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제 오늘 나오신 어머님처럼 위탁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김정선 어머님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김정선 위탁모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어머니시죠. 위대한. 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부모님이십니다. 저도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 부모님은 저런 부모님이시구나. 참 부모님. 부모라는 것은 사실 다 처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탁 부모님이시면서도
굉장히 사실 사랑으로 아이들을 굉장히 품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고 사랑으로 아이들 키워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존경스럽다. 우리 아이들이 저 가정에서 이제 사랑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실 너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값지고 정말 훌륭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굉장히 이제 천사 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머니만 나오셨지만 또 이제 집에서 아버지로서 또 역할을 해주시는 부부 네 두 분이 헌신으로 이제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위탁 제도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정선 어머니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와 주셨는데 울산에 위탁모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까? 그래서 울산에는 크게 혈연과 비혈연 가정이 총 269명 정도의 위탁 가정이 보호를 받고 있고요. 그중 비혈연 이제 위탁 가정이 33가정, 39명 정도의 위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려 주셨는데 인간극장을 집에서 보시고 위탁에 대해서 결심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그 울산 시대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고 어머님의 마음과 같이 위탁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저희가 이제 교육과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문을 꼭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탁 가정에 대한 생소하거나 잘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위탁 가정이라는 이유로 받은 그 오해 같은 건 없었나요? 저는 위탁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래서 저는 위탁으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만약에 학교에 가게 된다면 위탁 가정 보호 아동이라는 그 편견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 친구들이? 학교 가면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족의 다양성을 조금 인정해 주시고 가족도 위탁 가정이라든지 입양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인식을 조금이라도 교육으로 좀 지도해 주시면 저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 없이 조금은 수월하게 가시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그 부분을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거기서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제도는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네.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쉽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건 좀 있으면 좋겠다. 좀 네. 개선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저희들 가정위탁 아동들은 저희들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갈 때도 단순 여건 1회에 하나고요. 비자가 있는 나라에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도 친부모님들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할 때 저희들은 친권이 없기 때문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보험을 저희들 마음대로 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 중에는 저희들에게 친권을 조금 부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없이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 위탁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다 보다 보면 24시간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 저희들도 사실은 쉼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이런 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경조사가 생기면 아이를 데리고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저희 아들 걱정 안 하고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봄 제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다행히 위탁 가정 내 그 돌봄 제도가 정책화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자리 잡아서 저희 위탁 부모님들이 조금은 편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마련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네.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들으셨죠? 지금 잘 들었다고 사인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고 김정선 어머니 덕에 위탁가정 제도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위탁 부모가 되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음껏 해주세요. 위탁 가정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따뜻한 환경만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또 아이를 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라든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이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저희 절차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화목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가정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위탁 가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와. 위탁 가정 홍보대사 일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하준이, 그리고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다정이가 방송을 지금 보게 되면 정말 반갑고 신기해 할 것 같아요. 우리 두 아이에게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감사합니다. 오, 한번 시작합니다. 하준아, 다정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울산시대에 다 나오고 엄마가 늘 하는 말 있지?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라고.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당당하게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걸어가 보자. 엄마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져 줄게. 우리 아이들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고마워. I love you. 이 시간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네. 그렇죠? 그렇죠. 사랑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어려운 것, 힘든 것.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제 가슴이 지금 뭉클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용기를 내주신 김정선 어머니, 정말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